이 붐비는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아직 이런 데가 남아있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이게 탐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한테 맞는 공간을 찾기가 되게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발견한 숨은 스팟은 저기가 요즘에 재밌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바깥으로 많이 걸을 일이 생기니까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트 코스로 걷기에 되게 좋은 데가 어디 있는가 몇 군데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통 거리를 걸으면은요, 제가 말하는 이벤트 밀도가 높은 데를 많이 걷죠. 뭐 홍대 앞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100m를 걷는 동안에 뭐 가게 입기가 30개 이상은 있어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데이트 초기에 좋은 거예요.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1차적으로 데이트 코스 정할 때는 일단 극장을 가죠. 극장은 컨텐츠를 떠먹여주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급하게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1단계는 사실 극장 가는 거예요. 극장을 가서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동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공간을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을 섞을 때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게 극장인 거죠. 왜냐면 팔거리를 같이 공유하잖아요. 요즘 너무 좋은 극장 가시면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팔거리가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료수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데이트 초기냐 아니면 중기냐가 달라지는 거죠. 뭐 처음 데이트할 때 당연히 다른 컵으로 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빨대 2개 꽂고 가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약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면 팔걸이 제끼고서 만나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트 코스 정할 때는 막 처음에는 홍대 앞이나 명동 같은 데 가서 뭔가 볼거리가 많은 데 가야 돼요. 익선동이나. 그래서 경복궁도 산책하고 이러지만은 원래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점점 으슥한 데를 가게 돼 있잖아요. 방을 잡던지 뭐 차에서 데이트를 하든지 그러시겠지만은 그 단계가 안 되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정동길 정도쯤에 가시면은 한쪽에 딱 돌담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가게가 번잡하게 있지도 않아요. 되게 조용해. 근데 안전해요. 왜냐하면 거기 대사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많으니까 보안이나 CCTV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 가도 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조용히 두 분이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으슥한 골목길, 그런 데가 정동길이죠. 근데 가면은 되게 역사적으로 또 뭐 무슨 러시아 공사관 있고 뭐 이런 되게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 안쪽에 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간들이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사이즈가 미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건물이나 외부 공간이나 사이즈가 있잖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광장 이런 데는 엑스라지 공간이죠. 광화문 광장 2엑스라지 공간이죠. 그런 데는. 그런데 이 정동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공간들은 미디움 사이즈의 공간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좀 덜 받으면서 데이트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계에 맞게끔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진짜 좋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한양 성곽길입니다. 성곽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창신동 이런 데도 되게 좋거든요. 창신동 성곽길도 되게 아름다운데,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건축이 바뀐 게 뭐냐 하면은 서양식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청 건물 같은 거를 지었죠. 그 다음에 중앙청 건물도 석조 건물로 마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경복궁 같은 그런 목구조로 짓는 건축이 아니고 돌을 써서 짓는 건축이 되니까 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3군데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노들섬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창신동이고요. 그 지역이 보통 우리나라 지형은 다 이렇게 논연기 지형이라서 이렇게 완만한 구릉지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돌을 떼내니까 절벽이 생겨요. 그래서 창신동에도 가시면은 절벽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딱 성곽 옆이에요. 성곽을 걸으시면은 강북의 아름다운 마을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을 쭉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창신동 옆에 있는 성곽길도 되게 걷기 좋고요.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그 신라호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언덕길로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고개를 넘어가면은 버티고개 여기 있습니다. 그 근처에 또 되게 맛있는 이탈리안 피자집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 데이트 코스로 되게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좋은 음식이 뭐냐? 단백질과 초콜릿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먹으면 본능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옛날에 우리 선사시대 때 영양가에 있는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냥꾼들은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큰 고기를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고기를 먹는 것이 되게 유리하다. 근데 또 하나 데이트 코스로 추천되는 데가 어디냐면 놀이동산이에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타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은 설레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 거라고 뇌가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초기에 그런 무서운 거 타러 간다든지 뭐 무서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건축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성곽길을 언덕길을 오르십시오. 언덕길을 오르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호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위에 딱 올라가면은 쫙 전망이 좋은 펜트하우스 뷰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이트 코스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군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가로수길 쪽 내려가다 보면 한강 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토끼굴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서쪽으로 한남대교 쪽으로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한남대교 다리 밑에서 한번 기념사진을 좀 하나 찍으시고 저는 거기서 명상하기 좋은 데라고 항상 추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쭉 걷다 보면은 잠원동을 지나서 잠수교까지 갑니다. 잠수교도 한번 건너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한강이 되게 낮게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곳이고 특히나 한남대교 가기 전 그쯤에 그 신현대 아파트라고 하죠.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그 뒤쪽에 한강 시민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남동 일대 유엔빌리지하고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풍경이 되게 예뻐요. 많은 젊은 분들은 거기에 그 2초 텐트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 텐트 치고서 거기서 시간을 주말에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자기들만의 사이트를 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를 정하실 때 저는 무슨 촬영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힐튼 호텔 뒤쪽에 남대문교회인가? 뭐 이런 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일대가 가면은 안쪽에 되게 시크릿 가든처럼 조용한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는 어떻게 가면 좋으냐면은 서울로 707인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브릿지로 건너가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 일대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서 있을 때는 뭐 거기서 백미당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걸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쪽 코스 일대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가든 같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선능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각지대 같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붐비는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트로폴리스 안에서 아직 이런 데가 남아있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근데 대표적인 데가 뭐 당연히 남산일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들이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선능이에요. 선능은 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비싼 그 강남 한복판에 능과 주변에 숲이 엄청나게 보존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아니면 입장료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화요일은 공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크기의 나무들이 막 있고요. 되게 조용하고 한 바퀴 산책하고 나오기 진짜 좋은 코스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런 자연과 상업시설이 딱 붙어 있는 데거든요. 선능 일대에도 갈 데가 많잖아요. 먹을거리들이 막 많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완전히 자연의 공간이 있고 또 한 군데가 경의선 숲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길인데 그 홍대 앞에 연남동부터 시작해서 그 마포구 공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넓은 데는 16m, 좁은 데는 뭐 한 7, 8m까지도 좁아지고 더 넓은 데는 몇십 미터 폭으로 이렇게 폭이 계속 바뀌어요. 폭이 바뀌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달라지면서 컨텍스트가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연남동 쪽에서는 뭐 2층, 4층 정도 되는 그런 주택가 같은 데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건물 없이 길만 나오다가 어디 가면은 막 조그만한 가게들이 막 양쪽에 있다가 저 끝에 공덕동까지 가면은 주상복합들이 높게 올라와 있고 그 저층부에 가게들이 쫙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미터마다 한 번씩 구간의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데 찾으시면 됩니다. 연남동 일대가 맞는 사람도 있고 공덕동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효창원 공원 쪽이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쭉 걸으시면서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가 더 좋다 이거를 찾으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그런 데이트 코스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또 걷기 좋은 데는 익선동 같은 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선동의 골목길 곳곳에 가게들도 있고 예쁜 카페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허리우드 극장 뒤쪽으로 걸으셔가지고 그 익선동 일대를 걸으시는 것도 되게 재미난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발견한 숨은 스팟은 저기가 요즘에 괜찮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4옥 한강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이천동하고 용산역 사이 거기가 막 골목길 아직 남아있고 거의 철거될 것 같은 집들 막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뭔가 요즘에 새로운 가게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맛있는 우동집도 있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맥주집도 있고. 그래서 그 일대가 최근에 조금 약간 개발 봄직한 우리가 그 약간 걷고 싶은 데이트 코스의 계보가 있잖아요. 뭐 가로수길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익선동 떴다가 그런 다음에 휩지로라고 해서 을지로 한참 떴다가 그러면서 신당동이 또 떴잖아요. 청계천 근처의 신당동 거기도 되게 괜찮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강로 이쪽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 생각할 만한 좋은 건축물은 궁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야간 개장하는 궁, 덕수궁이 야간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길 가면은 오래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목조 건축뿐만이 아니고 근대 건축물도 있어요. 석조전도 있고 그 안에 미술관도 있고 그 앞에 뭐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고종때인가 만들어진 건축도 있고 그런 다른 시대들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덕수궁 너머로 보이는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쫙 배경으로 보여요. 밤이 돼도 거기는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복궁보다는 야간 개장은 전 덕수궁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오면은 덕수궁 돌담길도 딱 있고, 그래서 건축적으로 봤을 때 되게 풍성한 볼거리들이 많은, 경험할 것들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사실 진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서울은 뭐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너무나 알려진 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산공원도 당연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좋은 데고, 도산공원과 주변의 로데오 거리도 개인적으로는 최애 공간이거든요. 그쪽 일대가. 그런 데를 포함해서 뭐 아주 오래된 지역도 있고, 오래된 시장도 있고, 자연도 있고, 심지어는 왕릉도 있고, 궁도 있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다양성이 섞여 있는 도시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해외에도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안전한 데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는 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럽의 도시가 아무리 좋긴 하지만은 밤에 가서 할 거 없으면 그건 진짜 꽝인 거예요. 미국 도시도 특히 더 그러고요. 그러니까 밤 시간을 즐길 수 없는 그러한 도시는 사실 반쪽짜리 도시인 거죠. 근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둘 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고,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산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형이 되게 다이내믹한 거예요. 경사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리고 산이 많다는 얘기는 차를 타고 좀 딴 동네를 가잖아요. 그러면 풍경이 확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남산의 오른쪽과 왼쪽은 당연히 풍경이 다를 거예요. 남산을 등지고 있을 때의 모습과 남산을 바라보는 풍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말하지 않은 수십 군데의 또 다른 곳들도 있고 해서 이게 탐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한테 맞는 공간을 찾기가 되게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계속해서 탐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데이트 코스 짜야 되는 남성들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중년 아저씨가 뭘 데이트 코스 짜기 좋은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인생 상담도 스님이 하고 결혼 안 하신 분이 결혼 상담하고 하는 거니까. 글쎄요, 저는 스토리텔링의 코스를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데이트 코스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두 사람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공간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학교를 가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루틴한 일이기 때문에 배경이 항상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 코스 딴 데 특별한 데를 가는 이유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둘이 다른 낯선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두 사람만이 돈독해지는 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공간들, 그런 데를 찾는 것도 하나 좋고요. 반면에 아주 붐비는 가운데, 그게 이제 시장 같은 데 갔을 때죠. 뭐 시장 바닥에 붐비는 가운데 막 옆에서 부침개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냄새들이 공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잡한 이벤트와 정보가 넘쳐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또 두 사람만이 결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야구장 같은 데도 그런 데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데이트 코스를 만들지도 않는 내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기저기를 막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제일 좋은 데이트 코스는 두 사람만 아는 코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이 어딜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그 전 남자친구랑 갔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새로운 경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뻔한 공간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을 하셔서 이 경험은 못 해봤을 것이다. 이제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드리는 거는 이가 나가는 순간 이걸 한 최소한 몇만 명은 보실 테니까 이미 이것도 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더니 다 유튜브 왓슨들만 모여가지고 다 걷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전에 10명의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여기는 못 가봤을 것이다. 딱 그런 데를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번 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공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뭘 먹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아무리 뭐 제가 말한 이런 좋은 공간이 뭐 있다고 본인이 후지면 뭐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옷을 사기 전에 운동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간을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아주 뭐 저도 모르는 데를 여러분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게.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코스로 걷기 좋은 공간,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